자, 길산봉전이라고 하는데 저도 올해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나름 좀 재밌습니다, 이거. 나름 좀 재밌습니다. 자, 흥미진진하던데. 자, 얘들아. 이거 해설서 4페이지. 근데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 0.00001%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2000년대 작품이고 시나리오라서 시나리오가 딸기우유 선생님입니다. 전시형이 저보고 나 오늘 벚꽃 복장인데 전시형이 저보고 딸기우유래서 기분이가 몹시 상하네 시작부터. 자, 그래 사과해라. 자, 그 다음 희원아 괜찮아. 예쁘면 예쁘다고 얘기해도 돼. 희원이 지금 놀라서 진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완우 어때? 잘 어울리세요. 사람이 눈을 뭐 아이 컨택을 해야지. 아니 신입생들은 좀 놀랄 수 있겠구나. 자 갑니다. 자 4페이지 가십시오. 해설서 4페이지에 4페이지 맞지? 자 얘들아 기축옥사가 뭔지 몰랐지? 나도 몰랐어 사실. 사회 선생님 딸 기축옥사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자 이거 해제부터 볼게요. 이거 약간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일어났던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자 역사 사건에 허구를 덧붙여 창작한 희곡입니다. 기축옥사는 정여립이 출발해봐 모반을 깨했다는 고변에서 촉발되어 2년 남짓한 기간에 동인 쪽의 수많은 선비들이 처벌되는 사건이래요. 자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 기축 저도 이때 공부했는데 저도 뭐 사회선이 아니니까 사실 잘 몰라요. 자 이거는 실제 역사입니다. 자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서인이랑 친했대. 그런데 내려가서 동인 사람들이랑 친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반한 거지. 이해나? 자 그러니까 서인하고 동인하고 당파 싸움이 겁나 심할 때 이때 왕이 누구였냐? 조선왕조 제일 찌질한 임금이 누구였지? 내가 말했잖아. 임진왜란 때 선조입니다. 선조. 이해나? 자 이때 임금이 선조입니다. 선조. 자, 여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민국, 송민국 누가 지었어? 정철이 나옵니다. 여기. 자 그래서 그래서 이때 정여립이 요걸 배반했대. 그러니까 서인에서 동인으로 넘어간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계기로 선조가 누구를 임명하냐? 자 정철의 그 호가 송강이거든요. 송강 너 저기 송강 정철입니다. 실제로 송강 니 그 가가지고 그 애들 반란했던 애들 좀 잡아와 합니다. 근데 정철이 원래 어디냐면 서인인 거야. 얘나 그래서 누구를 다 잡아들였게? 동인 쪽 사람들 다 잡아들인 거야. 자 그런데 제야에 숨어있는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선비가 한 명 있었어. 최영경이라는 선비였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냐면 흠모하고 존경하는 선비였거든. 그런데 자 이게 왜 전부 다 검거 작전을 했냐면 선조가 이런 겁니다. 정여립이랑 함께 길산봉이라는 애가 지금 역모를 일으켰어. 근데 길산봉이 누군지 몰라. 길산봉 가명이야. 그러니까 정철이 가서 정여립이랑 같이 모반한 길산봉의 정체를 밝혀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길산봉의 정체를 찾아라 하면서 정철이 모든 동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자 최영경이라는 숨어 사는 선비에게 가서 당신이 길산봉이지? 라고 해서 저 최영경을 붙잡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그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이해했나?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이 사람은 옥중에서 죽어. 이해했나? 자 그러자 자 이제 동인 측에서 자 동인 측의 이름 뭐더라? 나도 이산해 요런 인물은 역사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선조에게 얘기합니다. 자 막 전하 정철이 존경받는 무고한 선비 최영경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선조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야 정철 니 최영경이 길산봉 맞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철이 좀 머뭇거려요. 니 그때 술 마시고 신문했다며? 라고 또 물어봅니다. 술 마시고 정철이 또 술도 좋아해. 알잖아. 속미 3위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조가 야 네가 보기엔 최현경이 정열이면 서인이가 동인 같습니다. 그럼 최현경은 동인이가 서인이가 이분은 그 숨어 사니까 동인도 서인도 그래. 니는 동인 백정이라며. 니는 동인을 다 잡아 죽인다며 이럽니다. 자 무게 중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이해했나? 자 이 큰 그림 누가 그렸게? 선조가 그리고. 선조가 너무 센 신하들을 잡기 위해서 양쪽에 장기말들을 세워놓고 이쪽 저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웃는 자 한 명이야. 뒤에서 누구게? 선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사실은 최현경을 죽인 게 누군지 압니까? 이사네예요. 독살시켜요. 왜? 얘가 동인이잖아. 동인이 정권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서인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독살해. 독살해가지고 정철한테 뒤집어 씌워. 얘나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길쌈봉은 누굴까요?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다만 선조가 길쌈봉을 찾아 죽여라 하면 전부 다 날이 시펄해서 공포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면서 길쌈봉을 잡고 그러면 그 밑에서 오돌오돌 백성들을 뭐하고 있게? 떨고 있는 거야.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왕을 보게 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른쪽에 가시면 자 주제 정치 권력의 비정함과 정쟁 이야기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 형광펜. 요거 처음 보는 거라서 줄거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선 전역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별난을 예고하는 천문현상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 한양에서는 백성들이 밤낮 없이 남산굴에 모여 둥둥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서인과 동인이 극심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동인의 출발할게요. 동인의 선비 정열일이 영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죽게 됩니다. 밑줄 치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기축옥사. 요건 역사입니다. 길쌈봉이라는 인물은 정열이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가 실제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시켜 밑줄 쳐. 이게 첫 번째 그 장기말이야. 서인입니다. 정철이. 길쌈봉을 제목이 길쌈봉전인데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길쌈봉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쌈봉을 앞에 세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욕망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정적 길쌈봉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열이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동인의 선비들이 길쌈봉으로 의심받아 죽임을 당한다. 서인인 정철은 위관 재판장이 되어 길쌈봉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동인의 선비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급기야 제야의 덕만 있는 선비인 최영경마저 붙잡아 신문을 한다. 동인인 이산의 밑줄 쳐.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갈등이 누구랑 누구의 갈등이냐면 요 둘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 둘의 갈등을 지켜보고 나름 조장하고 있는 게 선조고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지? 이산에는 교활하고 내역한 인물로 최현경을 돕는 척하면서 몰래 그에게 독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후 정치적 야욕 때문에 죄 없는 선비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정철을 고발한다. 이에 선조는 정철을 쫓아내고 이산을 출발한다. 선조는 정철을 쫓아내 이산에게 위관의 자리를 맡기지만 자 그럼 이제 권력이 서인에게서 동인으로 넘어간 거야. 그렇지만 정체불명의 길쌈봉을 잡아들여 어명을 더욱 매섭게 내림으로써 역모를 구실로 자행해온 공포정치를 형광펜.
공포 정치를 계속 이어간다. 이게 목적인 거야. 겉으로는 권력의 축이 정철에 서인해서 이산의 돈을 옮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자 형광펜. 승자는 실체 없는 길산봉을 내세워 신하들의 갈등을 부추겨서 왕권을 강화한 선조 형광펜. 결국은 이 왕권의 이 선조가 왕이 이 신하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근데 좀 재밌더라. 자, 갑니다. 24페이지여세요. 자, 동인인 정열입이 영모죄로 죽게 되자 밑줄 치세요. 이게 기축옥사입니다. 선조는 정열입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길산봉을 잡기 위해 서인인 정철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의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밑줄 쳐. 자, 사실은 길산봉이 아니라 길산봉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길산봉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길산봉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길산봉은 잡히지 않고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중 정철은 처사는 숨어있는 선비란 뜻이야. 처사 최영경을 존경받는 선비였어요. 길산봉으로 의심에 체포합니다. 자, 그 다음 국청은 재판하는 데겠지. 자, 최영경이 자리에 있다. 코러스라고 돼 있지. 자, 여기에서 코러스 동글 빼있죠. 자, 여러분 그 코러스가 뭔지 알지? 가수들 부를 때 뒤에서 넣는 코러스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코러스는 뮤지컬에서 무용과 노래를 동시에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등장인물 말고 코러스가 지금부터 전달할 거야. 그래서 코러스는 등장인물의 심리와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해 줄 겁니다. 등장인물의 심리와 장면의 분위기를 전달할 거야. 학교에 주더나? 네. 시험에 나온다고? 네.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응원할게요. 화이팅! 시원이 화이팅! 아, 그래. 선생님 항상 멀리서 응원해 줄게.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길산봉으로 의심의 그래. 코러스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 술병을 줄발라 술병을 손에 쥔 정철 잔뜩 취해 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반대측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대측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할 때 술은 아니지 않나? 난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수업할 때 술을 안 마시잖아. 안 그래? 정철 좀 너무하지 않니? 아, 내가 술 마시고 수업하다 해봐라. 그건 좀 아니잖아. 난 끝나고 마시잖아 항상. 아, 난 그래도 정도는 지킨다. 맞죠? 미친년 같아? 자, 길산봉. 자, 길산봉 상장군의 몰골이 형편없이 상해. 자, 완전히 최영경 선비를 길산봉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말하는 거야. 역시 그대의 역당은 출발다. 역시 그대의 역당은 뿌리가 깊소이다. 밑줄 쳐. 최영경을 길산봉이라 단정짓고 있습니다. 최영경을 길산봉이라 단정짓고 있습니다. 무고를 주청하는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밑줄 쳐. 자, 호탕이 웃으며 지금 잡혀와 있잖아. 근데 호탕하게 웃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와서도 전혀 쫄이지 않아. 맞잖아. 대담합니다. 외계 떳떳하거든. 도덕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죄를 엮는 일 세모쳐. 자, 없는 죄를 엮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정철에 대한 비난입니다. 정철에 대한 비난. 우리가 속미 3이 배우면서 그렇게 숭상했던 정철이 사실은 이런 면도 간사히 없습니다. 여간 쉽지는 않으리다.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요 기질이요.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 죽고 산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 비웃으며 과연 중림총의 은간의 현자라는 중림총의 은간의 현자 내모쳐. 과연 그래 숨어있는 은자라는 말이 현자란 현명한 자란 뜻이거든. 자 그러면 자 최영경을 현자라고 말한 건 실제로 지금 칭찬한 게 아니겠지. 반어입니다 여기. 잘났네요 현자씨 뭐 이런 느낌이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현자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구려. 이황종의 서찰에 자 이황종이라는 사람은 저도 몰랐는데 기추옥사 때 같이 죽었던 사람이래요. 뭐 아나? 강지윤이 아는 사람이가? 아니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누가? 학교에서? 아니요, 그러면 방금 그러니까 내가 난 네이버가 설명해 줬는데 나도 몰라서 나 혹시 네가 아는가 싶어서 물어볼래 했었다. 그냥 나 네이버가 설명해 준 거다.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었습니까? 난 또 물어볼래 했었다. 진짜 진심으로. 뭔가 네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런 거. 자, 사회 선생님 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유에 대한 아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부모님이 그 과목 선생님이라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 어디 봐 시영아. 자 그래서 이황종의 서찰에 줄줄이 시국에 대한 비분관계의 글이 난무하던데 그대 또한 그와 뜻을 같이 하는가 서찰을 내보인다. 타령을 읊듯 태평하게 밑줄쳐. 자 지금 정철이 잡아가지고 비난하는데 흔들림 없죠. 얘나 흔들림 없이 대범한 겁니다. 흔들림 없이 대범하게. 혹은 네 이황종이랑 그러니까 그 이미 영모로 재판받은 이황종이랑 그 같은 편 아니가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러냐 뭐라 하냐면 혹은 옳고 혹은 아니 옳고. 무슨 말이냐? 그대들의 형광펜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관계하는 마음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 형광펜. 무슨 말이게? 이황종이란 사람도 당파 싸움을 비판했고 나도 너가 당파 싸움 하는 걸 뭐하고 있어? 비판. 당파 싸움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파 싸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근데 벼슬을 물린 것은 그러면 최영경이라는 이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은 거야. 맞지? 물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중림에 묻혀서 출발해봐. 중림에 묻혀서 현실 정치가 붕당의 패싸움인데 더러운 우물 있네하고 말하는 것은 쉬운 법이요. 밑줄 쳐. 요것도 정철이랑 최영경의 대립각을 한번 보세요. 정철은 최영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숨어서 현실 정치 안 했잖아 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얘나 그러면 은자로 있으면서 현실을 외면한 것을 현실 외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얘나 최영경이 현실을 외면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는 숨어서 비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바꾸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 뜻이야. 그러자 정색하며 허며 화려한 복색으로 궐을 출입하며 사탕발림으로 임금의 길을 어둡게 하고 당진망 일삼는 그대들 맨날 싸우고 있는 너그 관리들 이 말이야. 너거는 들판에부터 가로 열어 들판에 곡식을 일구는 농부의 땀을 알며 배고라 죽어가는 아이 병들어도 약 한 번 써보지 못하는 노복의 처지를 아는가? 아니 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며 뒹구는 백성이 울부짖으면 왜 대답이 없는가? 가로닫아. 니 그렇게 잘한다면서 왜? 니 정치 안다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걸 비판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두 귀가 멀쩡한데 왜 귀를 쳐막고 있는가? 뜻만 있으면 뭐하시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일 것을 헛것 형광펜. 자, 정철, 요 헛것이란 단어가 정철이 말하는 헛것하고 최영경의 헛것 밑에 또 헛것 있거든요. 형광펜 봐주세요. 자, 정철의 헛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말하는 게 헛것이란 뜻이야. 정철이 말하는 헛것은 최영경 네가 헛것이야.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말하는 게 헛된 거야. 그러자 최영균이 네가 헛된 것을 말하다니. 헛것을 핑계 삼아 선배 목을. 자, 뭐를 핑계? 이 헛것이 뭐게? 정적 처벌하는 거야.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처벌하는 거야.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처벌하는 거야. 자, 그리고 중략. 자, 중략 다음에 지금 최영경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정철을 이사내가 선조에게 정철을 꼬질렀어요. 그리고 선조가 정철 이리 와! 한 거야. 일로 와봐봐. 잡혀왔어 정철. 화를 내면 대체 길쌈봉이 어떤 자이길래 최영경의 목숨까지 앗아간단 말이오. 밑줄 쳐. 야, 이거 길쌈봉 잡으라고 맨 처음 누가 그랬게? 선조가 했어. 근데 지금 누구 뭐라고 했어? 정철한테 뭐라고 했지? 정철에게 책임을 져. 이거 보니까 선조 더 싫으셨다네. 정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최영궁이 길쌈봉이라기엔 너무도 미력한 인물이었는데 옥사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을 보라옵시오. 다만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충성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산에 최영경을 길쌈봉이라 무고한 이들이 모두, 그러니까 무고한 건 고소한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무고한 이들이 모두 정철대감의 수하는 눈여보세요. 이 모든, 자 출발라, 이 모든 것이 정철의 계략입니다. 정철이 최영경을 죽였어 이 말이야. 근데 실제는 이사내가 독살을 했지. 이것도 그 중간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수능특강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잠시 얘기해 줄게. 정철의 사랑하는 여자 기생이 있어. 매향이라는. 정철이 이 매향을 사랑하거든. 근데 얘가 이산의 조카인 거야. 이해했나? 그래서 얘를 시켜서 정철의 그 나중에 좀 편지가 안 떠나요. 그걸 훔치게 해. 그래서 정철의 그걸 다 빼내옵니다. 이 사람이. 여자 미인계를 쓰거든. 정철이 사실 여자에게도 약했다. 술도 약하고 여자도. 그 남자들 항상 술과 여자를 조심해라. 뭘 조심한다고? 술과 여자. 승현아 뭘 조심한다고? 술과 여자를 조심해. 항상 알았지?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그다음. 안타깝네 진짜. 청부당하옵니다. 신 충심으로 옥사를 진행하였을 뿐 죄 없는 자를 무고한 바가 없습니다. 충심을 다한다는 일간이 어찌 줄발라. 손가락 봐. 너 얘들아 이거 희곡이다. 희곡. 실감나게.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습니까? 밑줄 쳐. 자, 그러면 아까 첫 줄에 술에 취해 있었지 않나? 술에 잔뜩 취해 있다. 요겁니다. 이해했나? 너무 멀지만 알아서 해라. 공격입니다. 공격. 이렇게 좀 공격이라 적어놨어요. 알아서 안 적어도 되지만 제가 공격이라 적어놨습니다. 정철을 당장 파직하시옵소서. 전하, 신의 사사로운 허물. 술 처먹은 게 사사로운 허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술 먹으면 사사로운 허물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허물은 아니죠. 근데 수업 중에 술 먹으면 건 큰 허물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합리화 전에 술 냉장고 샀어요.
아직 이 냉장고는 안 샀어요. 프로도 라이언 냉장고하고 술 냉장고 샀어요. 너무 좋아. 소주 냉장고 샀어요. 진짜로.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아니 이상해란 것 같은데. 나 들었는데 금방. 나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이상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내. 소주 냉장 엄청 귀여워. 자 그래서 그 다음 내려가서 신의 새로움을 들추어 어인을 흐트르고 어인은 임금의 뜻입니다. 흐리고자 하는 간격입니다. 이 서찰 앞에서 이 서찰이 아까 그 매약을 시켜 서찰 편지잖아. 서찰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이요. 이산에 선조에게 서찰을 했는데 선조 펼쳐보고 보다 안색이 묘하다. 자 최영경이부터 가르열어. 최영경이 즉 길상복이라고 상수하면 벼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가로닫아. 이게 서찰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영경을 모함하면 내가 벼슬 줄게 이 뜻이야. 이게 편지 내용이었어. 송강의 필체가 송강이 정철이지. 이 편지는 누구 거예요? 송강 거예요 이 뜻이야. 분명 그렇게 말하고 싶다.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어릴 적 문이었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습니까? 필체를 도석하는 일 목 아파. 일도 아닙니다. 일찍이 이산에는 정렬입의 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렬입의 서간이 정렬입의 편지 안에 점점점점 이게 지금 말줄임표거든요. 정렬입이란 사람의 사건 때문에 이 기초옥사 시작됐잖아. 근데 이 이산해가 이 사람이 쓴 편지 안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란 이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여기에 영모에 영모에 들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야. 이해나? 그런데 자 여기에 정철과 밑줄 치세요. 정철과 이산의 눈이 불꽃이 튈 듯 부딪힌다. 자 요 지시문은 갈등이 고조되어 있음을 뜻하죠. 이 지시문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위관. 자 이때 위관은 아직까지 정철입니다. 맞죠? 그런데 정렬임은 동인인가 서인인가? 전 우의정 정원신의 혈종인 동인이라 할 만합니다. 최영경은 어떠하고? 초야에 응가하는 이가 동서의 구분을 알겠습니까? 자 동인도 서인도 아니라 뜻이야. 동인백정 세모 치세요. 그대를 동인백정이라던데 어찌 생각하오? 자 동인백정이란 말은 무고한 동인 선비를 희생시켰다는 뜻이야. 무고한 동인 선비들을 희생시켰다는 뜻이야. 네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을 죽였잖아.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영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성을 헤아려 주십시오. 자 그러자 선조가 이산의 대감 그대가 위관을 맡게 정권 교체입니다. 한마디로 맞죠? 지엄하게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사가에서 위리안치 하게 하라 밑줄쳐. 자 이제 동인 처치 다 끝났잖아. 정철이 다 했잖아. 그러면 정철 쓸모 없지.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 알죠? 쓸모 이용 가치가 끝났으니까 뭐 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해했나? 팽하는 거죠. 또한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반자율로 다스리라. 어의를 받들겠습니다. 전하 이는 모함입니다. 전하. 자 선조가 웃음 형광패. 자 선조의 웃음하고 그다음 이산해의 뒤에 웃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웃음은 달라요. 선조의 웃음은 자 봐봐봐. 선조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선조는 조선왕조 중에서 최초의 반개왕입니다. 반개왕이란 게 뭐냐면 후궁에서 난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왕권보다 신권이 강해. 왜? 자기를 왕으로 추천해준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했나? 그래서 왕권이 약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의 권력이 약하니까 항상 신하들 눈치를 봤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세지고 싶었어. 그래서 둘이 싸움을 붙인 거야. 여기서 웃음은 한쪽에 센 동인하고 서인 둘 다 셌잖아. 그런데 이제이란 말 아닙니까? 아는 게 없는 무식하지.
오랑캐를 가지고 오랑캐를 치는 거야. 둘 다 적인데 얘를 가지고 둘 다 싫어. 얘를 가지고 얘를 치는 거야. 이해나?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동인도 서인도 나대는 거 싫어. 나보다 센 거. 그래서 서인을 가지고 동인을 친 거지. 그럼 여기서의 웃음은 왕권을 강화했다는 만족감입니다. 왕권을 강화했다는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이산의 웃음 뭐게? 어느 쪽을 처치했다는? 서인을 처치했다는, 이제 정권을 잡았다는 웃음인 거야. 정권을 잡, 내가 동쪽으로 이제 힘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인의 권력, 서인의 권력,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선조 권력 있잖아 지금. 그래서 선조 갑자기 웃음거든. 위관은 뭐라는 거야? 길산봉이 날뛰고 있지 않은가? 자 봐. 끝난 줄 알았잖아. 근데 다시 선조가 뭐라고 해? 길산봉이 날뛰고 있지 않는가? 해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서, 자 형광펜, 어서 길산봉을 잡아주려라. 공포정치의 지속이죠. 자 그러자 이산해의 지시는 보세요. 놀라라고 돼 있지. 맞지? 그럼 이산해도 예상 못했던 거야. 길산봉 잡는 일이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랐던 거야. 자 근데 그 다음 봐. 횃불을 밝혀라. 인두를 달구고. 자 형광펜 인두를 달구고 고변된 자들을 끌고 와 형틀에 묶어라. 이게 바로 뭔데? 공포정치지. 이해했나? 길산봉을 잡으라는 어명이다. 선조 출발라. 여유롭게 웃는다.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만족감이죠.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다 죽이고 살아남는 건 누구밖에 없었다? 선조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자 뒤에 문제 푸세요.